트럼프가 더 강력해서 돌아왔습니다. 1기 때보다 몇 배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취임한 지 2달도 안 됐는데요. 안팎으로 모두가 멘붕에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견제를 못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관세를 중심으로 세계 지도자들을 머리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이 트럼프가 정말 기고만장해서 날뛰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로 올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올지.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보수 세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복잡계에 얽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전 세계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극우가 등장하고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은 수명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장자들이 많아졌죠. 대한민국도 65세가 작년에 20%를 넘었습니다. 20%면 1000만 명이죠. 60세까지 하면은 한 1200만 명 될 겁니다. 막강한 세력이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 주로 베이비 부모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노인층이 약하고 발언권도 없고 그랬는데, 그리고 숫자도 적었죠. 근데 지금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다 은퇴를 했잖아요. 이 세력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고요. 이 산업화 시대, 고속 성장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고 숫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디지털 문맹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문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 시대 논리대로 본인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사회 시스템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게 제가 요즘 이 시니어들 인공지능 공부하고 이런 분들 가서 찾아가서 관찰하고 그럽니다.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건 그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치 이념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우리 삶에 어떤 걸 가져올까.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아닌 분들이 산업화 시대 논리대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게 편향이 돼서 양쪽으로 나눠져서 극단 대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는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니까 그거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단순하지가 않죠. 너무 복잡하죠. 이미 글로벌이 하나의 원 월드로 얽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결과가 다행히 좋게 나오면 좋은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80~90%는 위기가 올 것 같아요. 마치 산업화 시대에 이 기계가 사회를 점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밀려나면서 그것이 반항 세력이 되고 그렇게 갈등을 만들면서 극우 세력이 등장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나왔거든요. 이게 디지털 혁명도 지금 디지털 문맹들이 사회에서 자꾸 밀려나는데, 지금 사회 시스템에는 발언권이 있는 겁니다. 발언권이 있거든요. 투표권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것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다가 사회는 이미 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넘어갔잖아요. 이 충돌이 커지면서 세계대전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세계대전은 일어날 것 같지 않고요. 우리 인류가 이미 많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힘의 균형이 바뀔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상에서 중국 중심으로 바뀌지 않을까. 요즘은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트럼프가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는 프로젝트 2025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보수 집단 헤리티지 재단이 작년에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길 바라면서 그 모델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는 그것을 참고 안 했다고 그러지만 트럼프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 프로젝트 202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젝트 2025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를 움직이는 프로젝트 2025.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휩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벌이는데 힘의 균형이 왜 중국으로 넘어가냐? 중국은 지금 전 세계가 미국 우산국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 얽혀 있는데 이걸 트럼프가 흔드는 거잖아요. 다 미국 밑에 다 짜여진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나토도 마찬가지고 경제든 군사든 정치든 다 미국을 중심으로 짜져 있는데 트럼프 스스로 이걸 흔드는 거잖아요. 흔들면은 그 대척점에 있는 중국은 그 혼란의 혜택을 그대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력하게 돌아온 트럼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참 걱정이 많고 혼란스러운데 왜 중국이 강력하게 떠오를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죠. 지금 벌써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난번에 살펴본 딥시크가 인공지능 세상에 한번 휘둘렀죠. 중국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미국 실리콘밸리가 수백조 원을 투자하면서 쩐에 번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은 그래 너네는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이렇게 적은 돈으로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한 방 먹였죠. 이번에는 이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화웨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웨이의 실적이 무지 좋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화웨이는 트럼프가 망하게 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2018년 지금 화웨이 회장의 딸이죠. 멍한저우가 2018년 이란하고 거래한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를 하면서 3년 동안 억류를 했죠. 그러면서 화웨이가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돼서 2019, 20년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이 화웨이가 지난 2월 18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트리폴드 폰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접는 폰이죠. 3번 접는 폰을 출시하면서 이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소문에는 뭐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그렇대요. 그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출시하면서 세계에 진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왜 거기서 출시를 했냐? 미국이 견제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아직 시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트리폴드 폰을 출시하면서 세계로 진출하겠다. 그 이전에 2019년에 중국 스마트폰 1위를 했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그리고 2020년에 세계 1위를 했는데 이 트럼프가 2018년 이란 거래 혐의로 화웨이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멍한저우가 3년 동안 억류되고 계속 규제를 하면서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퀄컴 이런 것들을 화웨이가 못 쓰게 막아버렸습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휴대폰에 OS가 못 들어가니까 안 되죠. 퀄컴도 못 들어가죠. 기계 부품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려워졌는데 이 작년 4분기에 스마트폰 1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애플을 제치고 1위를 하고 그리고 3번 접는 폰을 출시를 했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화웨이가 미국이 계속 견제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냐 이거죠. 2023년에만 33조 원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나노 반도체를 자체 조달하고요.
5G 기술도 자체 개발하고요. 그리고 OS도 안드로이드를 못 쓰게 하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흥몽이라고 OS를 만들어서 지금 10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딥시크도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을 규제를 하는 바람에 성능이 안 좋은 걸로 이것을 극복을 했잖아요. 화웨이도 미국이 견제한 거를 극복을 해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뭔 얘기냐면요. 미국이 아무리 막아도 중국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도 이게 제3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복잡계라 그러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고 또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그것은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것도 연구자들이 그것을 설계한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모릅니다. 블랙박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우파가 보수가 집권하면서 산업화 시대 세력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를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하게 관세를 매기고 중국을 견제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제끼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한번 겪었죠. 문재인 정권 때 이 재판, 대법원 판결, 그죠? 위안부 그 판결 때문에 소부장이라 그러죠. 소재하고 부품, 장비 이것을 수출을 금지했죠, 한국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죠. 한국 큰일 났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개발하고 우회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그래서 아무 타격이 없죠. 큰일 난다 그랬는데 근데 그것이 20년 전이었으면은 한국은 큰일 났습니다. 일본이 부품과 소재를 안 팔았으면은 한국은 거의 모든 산업이 멈추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망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고요. 그럼 복잡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웨이, 딥시크 이렇게 중국의 업체들이 요즘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또 금값이 계속 솟아오르고 있잖아요. 이것은 전문가들도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가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 것이 무슨 결과가 나올지를 다행히 좋게 나오면 운이 좋은 거지만 나쁘게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트럼프가 올 내내 강력하게 나갈 거거든요. 안팎으로 미국 내 글로벌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몸을 움츠려야 된다. 우리 모두가 몸을 움츠려 들고 여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